서른의 연애, 조은비 지음. 프롤로그,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는 31살, 회사원, 그리고 지금은 솔로인 평범한 남자다. 저 네 단어 외에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많다. 하지만 모두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저 네 가지다. 슬픈 일이지만 어느덧 나도 저런 단어들로 나를 설명하는데 익숙해져 가는 중이다. 나에게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연애하던 때가 있었다. 두근거리던 만남, 가슴 떨린 고백, 행복했던 시간들과 점점 덤덤해져 가던 일상, 그리고 가슴 아픈 이별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한 번쯤은 가져봤을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랑을 꿈꾼다. 이전 연애 막바지에는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렇게 홀로 한 계절을 버티고 나니 누군가 곁에서 따뜻한 온기로 이 겨울을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기록을 한다. 이전 연애를 돌아보며 후회스러운 것들, 부족했던 점들을 남기려 한다. 하여 이 다음에 또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감히 사랑받게 된다면 이전 일을 반복하지 않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지금부터 당신이 읽을 이야기들은 31살 회사원, 그리고 지금은 솔로인 평범한 남자의 사랑을 위한 기록이다. 33.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봄 다시. 그녀와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젠 제법 이별을 겪어봤기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모든 사랑이 다르게 설레는 것처럼 모든 이별도 다 다르게 아팠다. 이별 이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카톡 프로필을 바꾸지 않았고 SNS에 힘들다고 징징대지도 않았다. 휴가를 내지도 않았고 그냥 어제 같은 오늘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불쑥 연락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참고 또 참았다. 그녀와 이별하고 나니 사랑하는 동안 지금껏 글을 쓰며 다짐했던 것처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해주고 싶었던 것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다짐들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나는 그것이 참 부끄러웠다. 그간 여러 편의 글을 썼지만 결국 그것들을 완성하지 못했다. 어떤 글은 헤어지기 전에 썼던 글이기에 헤어지고 난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헤어지고 나서 쓴 글은 그냥 엉망이었다. 나의 힘듦을 쏟아내는 글들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저 침묵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추위를 못 견뎌 했기에 우리는 함께할 봄을 몹시도 기다렸다. 그런데 봄이 오니 내 곁에는 그녀가 없다. 그것은 내가 기다렸던 그 봄이 아니었다. 시간만 흘렀을 뿐 봄이 아니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동료와 밥 한 끼를 먹게 되었다. 따뜻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아무렇지 않으려 노력했던 고집들까지도 함께 내려가는 듯했다. 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 한마디를 내뱉고 함께 밥을 먹던 동료의 위로 가득한 눈빛을 보고 나니 비로소 얼었던 마음이 녹고
봄이 오는 것 같았다. 기대하고 기다렸던 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다. 다시 봄이 오고 있다. 겨울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기어코 봄은 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다시 봄이다. 다시. 헤어진 다음 날도 우리는 출근을 한다. 어느덧 13번째 출장길. 이제는 너무 익숙한지라 공항 가는 길도 비행기도 심드렁한 나에게는 그런 날이었다. 당연하게도 함께 간 동료들 역시 그럴 거라 생각했다. 출장 둘째 날, 다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는 회식 자리.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요새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남자친구랑은 잘 지내고 있지? 예의상 물어보는 이런 질문들 중 하나에 예상치 못하게 우리 팀 신입사원의 안색이 변하며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일순간 모두의 정적, 그리고 그녀의 대답. 저 어제 헤어졌어요. 시차가 있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던 그녀였기에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 아침,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것이다. 그제야 나는 왜 그녀가 평소에는 잘 먹던 기내식을 거의 못 먹었는지, 길지 않은 비행 시간이었는데도 승무원이 찾아가 흔들어 깨울 때까지 담요를 덮고 깊이 잠들었던 건지, 대만 개발자들과 회의하면서 평소보다 더 자기 할 말을 잘하지 못했는지, 전날 저녁 맛있는 해산물을 먹으러 가서도 소화가 안 된다고 했는지, 그저 평소보다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알게 됐다. 반차를 낼까 했는데 출장 와서 그럴 수도 없고,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신입사원이기에 헤어진 뒤 출근해야 하는 경험도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얼마나 슬픈 일인지 7년차 직장인인 나에게 있었던 몇 번의 지난 경험들이 떠올랐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은 총 3번이었다. 6년 반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다음 날도, 시차가 있어 밤새 다투다가 해가 뜰 무렵에 결국에는 헤어지자고 말했던 날도 모두 출근을 했었다. 그 중에서도 올해 3.1절이 최악이었다. 여자친구와 일주일째 다투다가 만나기로 한 날. 가로수길에서 점심을 먹으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결국 우리는 이별을 선택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일하는 개발자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오늘부터 적용된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가 잘못 나오고 있다고. 그 길로 바로 회사로 돌아가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데이터를 보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방향의 데이터를 뽑아보다가 결국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개발자에게 수정 요청을 했다. 수정 코드를 배포하고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2~3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했다. 집에 가기 애매해서 회사 휴게실 침대에 몸을 뉘었다. 이별의 슬픔도 엉망이 되어버린 데이터도 모두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멍했다. 이보다 최악의 날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정 코드를 배포해도 계속해서 문제가 고쳐지지 않아 결국 3번을 배포하고 나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데이터가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했다. 자정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 무거운 발걸음, 슬픔, 냉랭했던 밤 공기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헤어졌던 그 시기에 함께 일했던 주위 동료들이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던지라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다. 시리에 빠진 나를 배려해 주던 선배, 동료들의 말과 행동들 역시 내 기억에 잊히지 않고 남아있다. 헤어진 다음 날도 우리는 출근을 한다. 대학교 때에는 이별을 하고 나면 한 3일간 기숙사에 처박혀 수업도 안 가고 원 없이 슬픔에 파묻혀 있었지만 회사에 돈을 받는 직장인이 되어서는 쉽게 그리할 수가 없다. 나에게는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버린 오늘이지만 회사에 가서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살고 똑같은 이슈를 맞이하고 똑같은 웃음을 지어야 한다. 생일날 쓰는 편지. 지은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헤어지고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게 3월 초였으니 어느새 4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나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정신없는 생활을 했어요. 회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뭔가 바뀌고 있어요. 팀의 인원들도 더 많아지고 역할들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어쩌면 변하지 않은 건 나인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대부분의 열정과 시간을 회사 일에 쏟고 있습니다. 지은 씨와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사귀었던 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죠. 헤어지자고 말할 땐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지은 씨보다 더 오래 사귀었던 연애도 어찌어찌 잘 이겨냈었기에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은 씨가 나오는 꿈을 여러 번 꿨어요. 어려움에 빠진 지은 씨를 외면하지 못하고 도와주는 꿈도 있었고, 다시 우리가 사귀게 돼서 함께 놀러 가는 꿈도 꿨어요. 꿈속이었는데도 지은 씨와 함께 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생생하게 다시 떠올랐어요. 편안하면서도 배려받는 느낌, 나를 존중해 주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눈빛, 지은 씨의 손을 잡았을 때의 감촉과 나긋한 목소리까지. 잠에서 깨고 난 뒤 마음이 아주 많이 아팠답니다. 지은 씨는 어땠나요? 헤어지자는 제 말에 더 많이 아팠겠죠? 하지만 금방 이겨냈나요? 혹시 이미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났나요? 지은 씨처럼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은 씨의 소식은 되도록 알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참 바보 같죠? 이럴 거였으면 왜 헤어지자고 했을까요? 지금 후회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7월 16일, 오늘은 제 생일이었어요. 아마 지은 씨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혹시나 지은 씨에게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별을 통보한 입장에서 참 염치 없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언제나 나보다 먼저 다가와준 당신이었어요. 소개팅을 주선한 친구를 통해 호감을 표현한 것도, 우리가 사귀기로 한 날 내 손을 잡아준 것도, 그리고 지은 씨를 데려다주고 돌아가려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한 발짝 다가와 내 볼에 키스를 해준 것도, 인연을 만들어감에 머뭇거렸던 나보다 현명한 당신이었기에 어쩌면 오늘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오면 만약 당신에게 문자 한 통을 받는다면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답답해하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면 네가 먼저 연락하면 되잖아. 하지만 그날 당신을 보내며 차갑게 거절했던 그 말들과 표정이 스스로를 무겁게 짓눌러 차마 당신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하겠어요. 나에게는 당신과의 인연을 되돌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당신이 나를 잊고 누군가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스스로 떠나버린 네가 거기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밤 11시가 넘어가네요. 이제 33번째 생일이 딱 1시간 남았어요. 아마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받아들여야 할 당신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도록 당신을 잊어보려 노력할게요. 여름을 좋아했던 지은 씨, 언제나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나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게요. 그럼 이만 건강하세요.